소재주 중에서는 양극재 종목에 대해서만 우리가 판단을 하고 관심을 가져가야 하는 지점으로서 LFP와 전고체에 대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2차전지에서 여러 탑픽의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종목을 저에게 꼽아보라면 네. 자, 그러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의 어떤 지금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 SDI, 그리고 거기에 연동되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여기를 좀 주목하자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양극재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코스모 신소재를 좀 주목하자, 이것을 좀 탑픽으로 본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 네. 다른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또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앞서 제가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 말씀드렸고 LFP와 이제 전고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 섹터별로 한 종목씩 탑픽으로 꼽아서 요 내에서도 탑픽 중에 왕 종목을 한번 꼽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우리 김대중 대표님 생각에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양극재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음극재 두 번째 음극재로 넘어와서 음극재 내에서는 가장 그 흐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최근 반영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대주전자 재료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음극재 종목 중에서 현재 가격적인 흐름이 가장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몇 가지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에서의 재료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실리콘 음극재 라인업을 지금 현재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이 관련한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주가 흐름이 최근에 상승 흐름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면 양극재는 찬성입니다. 근데 음극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에서의 상황이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면 음극재 관련 종목들은 대주전자 재료가 그 중에 탄력도가 가장 좋은 모습에서의 흐름이지만 매매 시점은 좀 뒤로 흐름을 좀 지켜보고 판단해보자는 측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인 대주전자 재료를 관심 종목에 끼워놓고 판단하겠지만 아직 사는 시점은 아니다. 그래서 음극재에 대해서는 대주전자 재료를 관심 있게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LFP죠. 저는 이제 2차전지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비움이나 포스퓨처엠이나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월요일 장에서 흐름을 설명드리면서 반도체 내에서도 소부장의 흐름이 한 번씩 그 시세 선도 현상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양극재가 이번에 움직임이 진행되겠지만 시장을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종목에서의 그 섹터는 저는 이번에는 그 LFP 쪽의 종목들이 어떤 흐름에서의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에 이제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아주 주요한 내용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전고체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삼성 SDI가 주가 반영에서의 흐름에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LFP 관련해서는 LG에너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에코프로의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는 양산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다 발표했어요. 그렇다면 전고체 시장에 대한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여기에 반응하는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특히나 LFP 관련 종목들은 그간의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렇게 주가에서의 시세 흐름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의 개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점에서의 모습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LFP 관련 종목 내에서 CIS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심 종목에 편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 흐름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CIS의 주가를 최근 단기 흐름 내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일단 최근 2, 3일 사이에 뭐 크게 주가가 움직이진 않지만 장중에 밀렸다가 계속 아랫꼬리를 최근 한 2, 3일 정도 달아주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이전 단계에서 흔히 말하는 주가 매집 현상이 나타나야 되겠죠. 이 매집 현상은 기간을 오래 두고 매집을 하는 경우의 종목들이 있고요. 또 시세가 또는 시장의 분위기가
급반전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단기 구간에 주가 등락차를 이용해서 매집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슈화되었던 LFP와 전고체의 종목들은 장기간의 흐름에 있어서 매집 현상을 보여줬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가 인터배터리와 최근 내에서 시세 집중화 현상이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인터배터리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 LFP와 이 전고체 관련 이슈가 시장을 주요한 이슈로의 그 핵심 이슈로 선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주가의 움직임에서 계속 등락의 과정에서 아래 꼬리를 닫는 것은 제가 판단하는 지점에서 주식 투자 해본 결과 이것은 매집의 가능성의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CIS 같은 경우는 일단 재무적 측면에서 판단해 보게 될 때에도 지난해죠. 2023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는 회사입니다. 숫자가 나오는 회사이고요. 특히 이 자회사와 얼마 전 합병을 하면서 LFP 장비와 그리고 전고체에 대한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내용에서의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주가 이슈화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삼성 SDI를 말씀드리면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주가 움직임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시장에서 움직이는 내용에 대한 흐름들이 있겠지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시켜드렸었죠. 마찬가지로 CIS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서의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서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거는 시장에서 관심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될 만한 지점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최근 강한 주가의 아랫꼬리형 모습에서의 상황은 매집의 가능성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거래대금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는데 어떠한 맥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우리가 시차를 두고 움직임이 진행되었던 내용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점은 아니고요. 제가 2, 3일 전에 CIS에 대한 주가 움직임의 긍정적인 판단으로서의 해석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가 상황에서의 개선점이 나타나는 흐름에서의 최근 주가 모습이었고 등락차의 모습이 최근 진행이 되겠지만 이것은 매집의 과정이라는 내용에서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LFP 이슈가 좀 더 갈 수 있다는 내용에서의 흐름이고요. 이런 전반의 흐름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14,000원의 가격은 추세상 끼워지면 안 되는 가격이라는 지점에서의 추세 전환점에 대한 가격도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길게 보는 지점에서의 그 CIS의 주가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보시면 최근에 CIS 주가가 계속 아랫꼬리를 달고 15,000원 고점, 14,000원 저점으로 장중 등락차를 보이는 과정에서 3일 연속해서 주가 흐름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리적인 저항이죠. 이 구간에 15,000원 구간에서의 심리적 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주가 등락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매집도 하고요. 또 심리적인 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가격 진행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15,000원을 돌파할 때에는 주가가 좀 가벼이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에서의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기존에는 소재주 중심으로 해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LFP와 전고체에 대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2차전지에서 여러 토픽의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종목을 저에게 꼽아보라면 저는 CIS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해당 종목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관련해서 또 2차전지 어떤 종목을 또 보고 있으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다시 이전에 말씀드렸던 관련주에 대한 그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양극재에서는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LFP 관련해서는 CIS, 그리고 음극재는 조금 시점상으로 지켜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전해질 관련해서는 엔캠이 최근 시세 선도 현상에서의 주가 강세 현상을 보여줬지만 이걸 좀 쉬어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재주 중에서는 양극재 종목에 대해서만
우리가 판단을 하고 관심을 가져가야 하는 지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비주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시세가 만들어질 단계에서의 지점은 아닙니다. 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전체적인 시세가 이쪽으로 이동되고 있는 과정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두 종목, 두 섹터, 양극재와 LFP. 전고체 중에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강한 흐름이긴 하지만 주가 신고가이면서 지금 흐름에서의 모습이 좀 더 갈 수 있겠지만 저는 전고체 내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LFP 관련해서는 CIS 그리고 양극재 내에서는 코스모신 소재 그래서 대략 한 이 두세 종목 내에서 압축한 내용으로의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섹터 외에 네. 또 그 주목하고 있으신 섹터나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있어서 가치주가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밸류업 프로그램에 의한 밸류업 프로그램도 가치주에 대한 실적 장세의 일환의 흐름이고요. 여기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가치주의 자동차, 철강, 조선, 그리고 유통, 은행주 이 흐름 내에서 가장 관심권에 두고 있는 종목은 조선입니다. 조선주 내에서도 삼성중공업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삼성중공업의 최근 흐름을 한번 지켜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최근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되면 그렇게 주가의 움직임이 탄력적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변화하는 모습에서의 그 주가 상황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투자 포인트 관점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조선업의 업황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죠.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전체 그 배를 만드는 도크가 4년치 물량이 다 찼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난해까지 해서는 일단은 수주 측면에서 가격적으로 좀 낮은 가격으로 수주를 했다라고 본다면 올해부터는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좀 유리한 가격으로 수주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조선주들이. 그래서 가격 협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올해는 지난해 대비해서 실적치가 상당히 개선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삼성중공업의 과거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주가가 하락을 하고 횡보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0년 이후에 삼성중공업이 그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던 기업인데 2008년, 9년, 10년 이때 이제 그 조선업이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이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전체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투자분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했고 여기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 부담으로 오랜 기간 장기간 그 주가 회복하지 못하는 침체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흐름들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가치주를 산다는 측면에서 올 한 해 흐름이 개선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의 첫 번째 접근 방식으로의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서의 흐름은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 원위치로 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우리가 담아간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대한 흐름을 판단해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흐름 어쨌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네네. 뻗어나가려고 하는 듯한데 뭔가 좀 부족한 듯한 느낌. 어떤 분들은 지금 그 증시에서 코인 쪽으로 자금이 좀 빠져나가면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어떤 시작점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분도 있긴 해요. 네. 일단 지금의 시장,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올해 이제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수적 관점에서 측면을 볼 때는 2,700포인트 고점으로 해서 최근에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등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수적 측면에서 전환의 시점이 나타나는 지점을 3월 말 4월 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잠정치가 발표되는 4월 초에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지수 관점에서의 한 단계 돌파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 이전 단계,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주간까지의 흐름에 있어서는 2,7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물량 소화 과정,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700포인트는 심리적으로도 지난 22년 1월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그 주가가 머물렀던 지점이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이 굉장히 큰 지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매물 소화 과정에서 최근까지 흐름이 진행되었던 뭐 바이오라든가 개별 이슈를 가진 종목들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마지막 주 흐름에서는 다시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한 대형주 중심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시장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래서 3월장은 아래 꼬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장이 나타날 것 같고요. 4월부터는 지수 상승 흐름이 다시 진행이 되는 이러한 전체적인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그 AI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네. 일단 세계적인 AI 그 뭐라 그럴까요? 주도주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에서 이제 GTC 2024. 네. 네, 다음 주에 열리죠. 18일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의 많은 기업들도 참여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GTC 2022, 그러니까 22년도에서부터 그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때 이제 그 지금 말하는 H100,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출시했고 여기에 대한 시사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엔 부각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 22년도에서부터 진행되었던 AI 반도체에 대한 집중이 되는 이 행사는 23년도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그 대표 젠슨 왕이 나와서 가속도에 대한 지난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상승하는 흐름들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그 18일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H200이죠. H200에 대해서는 평가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성능 면에서는 H100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성능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의 이제 핵심이라고 한다면 가격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성능이나 여러 가지 신기술에 대한 내용을 이제 판단하기보다는 가격이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한 단계 더 1000불을 넘어서서 도약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좀 쉬어가는지의 흐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의 그 H200에 대한 가격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지만 대략 한 5만 불 내외, 5만 불 이상으로도 책정될 수도 있고요. 5만 불 살짝 아래로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5만 불 이상으로 책정이 되게 되면 가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그 AI 반도체 장착률이 한 17% 데이터 센터에 한 17%, 2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2030년도까지 100% AI 반도체로 교체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건데요. 지금까지는 수요에 따라가기 위해서 비싼 가격을 치르더라도 엔비디아의 H100에 대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H200 신제품이 나오면서 5만 불 이상, 우리 돈으로 한 6,500만 원 정도 되겠죠. 가격적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지불하고서 투자하는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가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차 안으로 AMD 제품이라든가 또 다른 제품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 방향성과 AI 반도체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판단을 하시는 지점으로서는 이번 행사에서 발표되는 H200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어질지 이 부분에 대한 포커싱으로의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지금 뭐 시장의 두 축이 결국은 AI 반도체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은 그 분들이 투자하고 거기에서 또 울고 웃는 일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잘 참고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신 김대중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